대한민국 U23 연령별 대표팀이 결국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단 한 번도 벌어진 적이 없는 대굴욕 사건을 이민성이 치고 말았다고 격분하면서 당장 끌어내려라라며 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더풋볼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U23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안컵에 출전한 대한민국 U23 대표팀은 24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킹 압둘라 스포츠시티홀 스타디움에서 베트남과 3, 4위전에서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대한민국은 조별 예선에서 1차전 이란과의 경기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하는 졸전 끝에 0대0 무승부를 거두자 이 경기를 지켜본 팬들로부터 이민성이 전술은 있는 거냐라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팬들의 분노를 의식한 듯 이민성은 레바논과의 2차전에서 4대2로 승리해 팬들의 분노를 잠시 누그러뜨리는 데 성공하지만 3차전 우즈벡과의 경기에서 2골을 얻어맞고 또다시 단 한 골도 넣지 못하는 졸전을 펼쳐 많은 축구 팬들로부터 이민성을 당장 끌어내려라라는 분노가 폭발하기에 이르릅니다. 대한민국은 8강에 2위로 겨우 올라 호주를 상대로 2대1 신승을 거두며 경기력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4강전에서 한국보다 2살이나 어린 일본 U23을 만나 또다시 졸전에 졸전을 거듭하다가 한 골을 얻어맞고 단 한 골도 넣지 못하는 골 결정력 부재를 드러내며 패배, 3, 4위전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몇몇 전문가들은 저 연령대 선수들의 소속팀에서의 위치는 상당히 애매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막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20세 이하에서는 날고기는 선수들이 성인 무대에 데뷔하면 피지컬이나 기량면에서 기존의 성인 선수들을 압도하지 못하면서 소속팀에서 주전으로 뛰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인 무대에 데뷔해서 1군 선수들과 기량면에서 밀리지 않고 주목을 받는 어린 선수들은 모두 해외로 진출한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올해부터 U23 아시안컵의 의무 차출 규정이 사라졌다. 그래서 대한민국 U23 연령별 대표팀의 해외파 선수들을 거의 소집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속팀에서조차 주전으로 뛰지 못하는 선수들로만 팀을 꾸려야 했고 경기 감각도 굉장히 좋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쉽게 말해 아시안컵에 나선 대한민국 U23 대표팀은 2군도 아닌 3군 후보 선수들 정도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베트남을 상대로 선제골을 얻어맞아 팬들을 아연실색해 만들었는데요. 전반전을 1대0으로 마친 한국은 후반전에 동점골을 넣어 1대1 균형을 맞췄지만 곧바로 추가골을 얻어맞으면서 또다시 2대1이 되자 많은 팬들의 분노는 결국 대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3군 수준이라지만 그래도 베트남을 상대로 이런 경기력이 말이 되느냐라며 골대 앞에서 골을 넣지를 못한다. 정말 바보 같은 선수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베트남 선수가 후반 60분경 무리한 태클로 바로 퇴장을 당했고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은 이기고 있는데 저런 살인 태클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말하면서 오늘 이 선수가 이 경기의 주인공이다. 한 골 넣고 한 골 어시스트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퇴장까지 당해 올라운드 플레이어다라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몇몇 전문가들은 어린 선수들이다 보니 이기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서 순간적으로 무리한 태클이 들어온 것 같다고 말하면서 의도적으로 상대에게 부상을 입히려는 의도는 없어 보이는데 베트남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몇몇 축구 팬들은 한 명이 퇴장당한 베트남을 상대로 이기지 못한다면 정말 대굴욕이라고 말하면서 만약 이대로 끝난다면 한국으로 들어올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수적 우위를 점하고도 계속해서 골대 쪽으로 무한 크로스를 올리는 단조로운 경기를 펼치며 스스로 무덤을 파는 상황을 만드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민성이 U23 대표팀을 맡은 지가 거의 1년이 넘어가는데 아직까지 자신만의 색깔이 묻어나는 패턴 플레이나 공격 작업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무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왜 계속해서 공격 패턴을 골문 앞으로 크로스만 올리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베트남은 수적 열세에 몰리면서 완전히 내려앉아 2대1로 리드하는 상황을 끌고 가면서 경기를 끝내려고 시도하는데요. 경기 종료 3분을 남긴 상황에서 베트남이 걷어낸다는 것이 자신들의 골대를 맞고 튕겨나오며 승리의 여신이 베트남에게 미소를 짓는 듯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은 정말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하면서 10명을 상대로 35분 동안 골 하나 못 넣는 축구가 축구냐. 그냥 확 져버리고 이민성은 당장 경질돼 버렸으면 좋겠다. 저런 쓰레기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를 우리가 언제까지 봐야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은 경기 종료 30초를 남기고 문전으로 올린 크로스가 혼전 상황에 돌입한 순간 신민아가 이것을 그대로 슈팅,
기적 같은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조직력으로 골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의 모두 선수 개인 기량으로 골이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프리킥 상황에서 골문 쪽으로 공이 올라온 것을 한국과 베트남이 경합하면서 공이 공중으로 치솟아 페널티 박스 바깥쪽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이곳에 있는 선수는 대표팀 센터백 신민하라고 말하면서 베트남 선수들이 신민하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는 거의 골이 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민하는 베트남 선수와 몸싸움 경합에서 이겨내면서 공을 가슴으로 잡아놓는데 성공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주변에 베트남 선수들이 밀집해 있다는 것을 알고 신민하는 한 템포 빠르게 슈팅을 하고 이것이 그대로 골망을 가르며 종료 30초를 남기고 극적인 골이 터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은 U23이 아무리 1군이 아니라 3군 정도 수준으로 출전했다고 해도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베트남을 상대로 극장골 넣고 저리 좋아하는 게 정말 창피하다. 이민성은 축구감독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결국 신민하의 버저비터 동점골로 한국은 패배의 수렁에서 기적처럼 살아나면서 연장전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경기를 생중계한 중계진은 수적 열세에 있는 베트남을 상대로 연장전 승부를 간다는 것은 한국이 진 것이나 다름없는 경기라는 매서운 일침을 가하면서 왜 공격 패턴을 단조로운 무한 크로스만 올리는지 이민성에게 묻고 싶을 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장전에 돌입한 양팀은 추가골을 넣기 위해 필사적이었지만 결국 승부차기까지 가게 되는데요. 한국이 먼저 승부차기에 나서면서 1번 키커인 김태원이 성공해 승부차기 스코어 1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베트남의 1번 키커 역시 성공하면서 승부는 계속 이어졌지만 한국의 7번 키커가 실축을 하면서 갑자기 상황이 대한민국에게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은 베트남은 1번부터 6번 키커까지 모두 오른쪽 한 방향으로만 차는데 어떻게 한국 골키퍼는 지능이나 뇌가 없는 건지 6번을 모두 왼쪽으로만 점프를 하는 거냐라고 황당해하면서 선수들 수준도 처참할 정도로 쓰레기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7번 키커가 실수를 하면서 베트남의 7번 키커가 넣으면 승부차기 스코어 7대 6으로 베트남이 승리하게 됩니다. 베트남의 7번 키커는 이번에는 반대쪽인 왼쪽으로 차면서 한국 골키퍼를 완전히 속이며 골을 성공. 결국 7대 6으로 베트남이 한국을 이기면서 아시안컵 3위라는 위협을 달성합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골키퍼가 방향을 단 한 번을 읽지 못한다는 게 레전드다라고 말하며 6번을 왼쪽으로 뛰다가 마지막에 오른쪽으로 뛰었는데 골을 먹다니 심리전도 완패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대한민국 U23은 역대전적 6승 3무로 단 한 번도 베트남에게 진 적이 없었는데 이번 패배로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대굴욕을 당했고 이민성은 자신의 경력에 씻을 수 없는 흑역사를 쓰며 귀국 후 바로 경질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더 풋볼이었습니다.